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자산이 유동성이 있는 것들은 확실히 좀 위험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산에서 볼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무 자산에 조금 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청담동이 1억 5천 2억에 거래했는데 1억이 됐다. 시장 흐름이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냥 무너진 거죠. 이게 진짜 끝났다 이런 기사 나올지 않을까요? 근데 코인은 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스 받으면 또 들어가야지 네. 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실물 자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나. 네, 반갑습니다. 빌딩 만상의 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제가 사회를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전문 MC가 되어가시는. 제가 원래 재능이 있다 생각했지만 점점 말이 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이제 벌써 16회. 어쨌든 올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혹시 연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날 것 같아요. 저희가 고재현 팀장 없이 게스트를 하면 좀 모실 거예요. 고재현 팀장이 여행을 갈 거여서 바뀌실 수도 있겠네. 고정 멤버 이제 교체. 얘들아 그거 우리 다른 카톡방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우리 카톡방 따로 있죠. 네. 그건 나중에. 어쨌든 고재현 팀장 이집트 다녀오시죠? 네. 네,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보시고 또 리프레시 되니까 네. 재밌겠네요. 건물 투자할 거 없나 현지에서 한번 좀 소식을 네. 전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피라미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말 또 이렇게 모임들 많으시잖아요. 가시면 식당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상권은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오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자산의 유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빌딩 인사이드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 달러 약세, 연준 인하 기대 속 국제금 약세 대비 국내 금값 견조 상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금리도 인하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전망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한 2달 전에 금값 이야기할 때가 꼭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많이 내려왔다가 또 12월 달에 금리 인하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 네. 들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은 이렇게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가 볼 때 이런 자금들이 좀 유동성이 많이 확보되는 자금들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코인, 주식, 금 이런 것들이 투자들이 좀 많이 되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은 또 1개월 사이에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과연 빌딩 시장은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금 투자하신 분 있나요? 조금. 조금요? 네. 오. 예. 전 하나도 없어요. 저도 금은 투자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금은 부모님들이 좀 주시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막 이렇게 결혼할 도둑 때도 맞은 그렇고.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도 저희 집 저는 오히려 환갑 때 네.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 금 그래요? 선물로 드렸거든요. 와, 많이 오르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은 좀 가지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코인 관련해서도 기사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코인이 좀 많이 급락했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이제 뭐 헤드라인 뉴스가 비트코인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청산 우려의 급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한다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쵸.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네. 투자했던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회수가 되겠죠. 회수가 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자산이 유동성이 있는 것들은 확실히 좀 위험한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산에서 볼 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무 자산에 조금 더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코인 하세요? 잘 못하겠어요. 용기가 안 나요. 왜 용기가 안 나시는 거예요? 너무 뭐 하룻밤에도 이게 급락이 왔다 갔다 심하고, 그리고 제가 흐름을 뭐 알거나 뭐 소스가 있고 하면은 이렇게 과감하게 해볼 텐데, 약간
저는 개인 투자자로서 좀 저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에 내 돈을 넣기에는 예, 좀 무서운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요 말에 좀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제가 사실은 빌딩을 안내하고 있는 컨설턴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코인 강사 같네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고객분들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장에서 보면 청담동과 약간 신사동 같은 개념인 거고 나머지는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잡주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근데 이더리움과 코인이 이렇게 등락폭이 크면 사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청담동이 1억 5천 2억에 거래했는데 1억이 됐다. 시장 흐름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무너진 거죠. 빌딩 진짜 끝났다 이런 기사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코인은 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런 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스 받으면 또 들어가야지 네. 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런 실물 자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확실히 부동산 외에 그런 자산들은 외부 노이즈에 의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빌딩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들은 확실히 하방이 강하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고 네.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손해보시는 분들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좀 분석되지 않고 좀 매입하셨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 요런 최근에 거래 사례들 볼 때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티는 힘이 실물 자산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안태한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요새 좀 많이 잃어서 힘듭니다. 휴지 좀 주실래요?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전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아 이더리움 비트코인 지금 좀 많이 빠졌죠 사실. 많이 빠졌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자주 보진 않고 그냥 뭐 가끔 보면 이제 속쓰리니까 좀. 참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나 이런 것들은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뭐 미장도 하고 다 하니까 24시간 돌아간다 치더라도 코인은 진짜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너무 그걸 계속 보게 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맞아요. 받고. 저는 잘 안 보는데 네. 자고 일어나면 네. 엄청 내려갔다 올라와 있고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트레이딩하는 애들은 그걸로 먹더라고요. 네. 저점을 10% 정도 마진 남겨놓고 사서 고점은 한 5% 올라가면 먹으면 15%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루가에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긴 어렵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네. 단기로 보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쳐다보면서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결국은 우상향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네. 겨우 마음이 편하지 않나. 그래서 다들 네. 부동산 하시는 거고. 네. 네. 이게 뭐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코인계 쪽에서는 대장이니까 저는 결국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 뭐 네. 제가 이제 뭐 코인 이야기만 다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투자되는 것들이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또 상용화되는 것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기술에 발전하는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좋은데 투기처럼 느껴지게 되면은 약간 이런 저점이 방어가 안 되는 순간에 좀 많은 것들이 힘들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조금 눈을 같이 돌려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매각사나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매각됐는지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태한 팀장님이 먼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매각된 사례인데 신사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62평, 연면적 201평이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240%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인데 매매 금액은 아직 한 95억에서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저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상가 주택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어때요? 평당 1억 5천 이상이라서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 예, 네.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요 상권에서 1억 5천 선에 나와 있는 물건이었다라면은 베스트였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지역에 최근 들어서 임대가 잘 안 맞춰지는 것도 있고 공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런 걸 지난주에 상담소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물 아니에요? 네네. 상가주택? 네. 네. 아, 물론 여기 주택이 좀 많긴 한데 3층, 4층을 용도 변경하고 네. 5층만 주택으로 남겨놓고 네, 네. 하면 이런 거 나쁘지 않죠. 그냥 법인으로 법인으로 매입해서. 매입해서 좀만 손 봐서 근데 엘베가 없어요. 뭐, 손을 보긴 해야 돼요. 뭐. 아직 어리잖아요. 네. 오빠
다녀도 됩니다. 걸어 다녀야죠. 체온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아, 운동해야죠. 그렇겠네 운동을 자, 이거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네. 어쨌든 공사를 해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신축 신축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른 그래서 이 건물을 봤을 때 네. 좀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을 하는 게 맞나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는 직접 사용 목적이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임대 목적으로 둔다면 신축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내부 계단이 네.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빙글빙글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내부 계단이 일반 코어 구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코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계단실을 다시 만들어야 됐고 주택이 3층에서 5층까지가 주택이니까 결국은 내력벽이 있을 것이고 구조보강하면서 그런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러면 주택 부분이 또 많으니까 층고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을 기깔나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과연 그러면은 요 주변에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평당 가격이 지금 이미 1억 5천인데 네. 그러면은 그 공사비를 수반하고 내가 나중에 이거를 차익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임대료 수준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항상 이야기 좀 드리는데 어떤 업종이 좀 들어올까요? 여기 인근에는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인근이 생각보다 임차가 조금 다 섞여 있어요. 네, 맞아요. 학원도 들어와 있고, 네, 미술 학원, 네, 학원 들어와 있고, 영상 막 이런 거. 그렇죠. 또 오피스도 좀 들어와 있고, 네, 병원도 있어요. 네, 병원도 들어와 있고 좀 생활 상권도 섞여 있죠. 이게 좀 하이브리드된 상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권 자체가 이거다 하는 느낌보다는 좀 애매한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좀 신축보다는 좀 덜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단실을 이동하거나 하면은 거의 신축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신축 비용보다는 좀 세이브 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적률이 240%여서 10% 더 남아 있잖아요, 실은. 네. 요거 조금 증액시키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주차 대수가 5대니까 지금 면적은 남아 있긴 하거든요. 볼 때. 네.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리모델링으로 하면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다른 분들도 의견 혹시 있을까요? 신축하면 사실 총 사업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임대로 봤을 때는 사실 리모델링도 비쌀 것 같아요. 사업성은 크게 그렇죠.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700 정도 잡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미 평당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네. 근데 신축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네. 그래도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신축을 하더라도 아직 100억 미만이다 보니까 나중에 엑시트를 했을 때 이면치고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한 150억 내외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0억 잡으면 평당 한 2억 5천 수준이고 건물가 제외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2억 정도로 네. 보시는 거죠? 고시원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축이었고 리모델링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대를 주기에는 임대 시세도 아직까지는 뭐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이거를 큰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생각보다 버티셔야 하는 시기가 길게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직영으로 아마 사실 사용하시려는 분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직영으로. 그래서 저도 네. 직영으로 사용하실 분이 사는 게 제일 맞지 직영으로 않을까. 그러면 오피스로 사용한다? 사실은 이 지역이 압구정역 쪽 인근이잖아요, 사실은.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도산대로 쪽이 많이 안 지었을 때만 해도 이면으로도 사실은 이런 피부과나 병원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사실은 있어 들어오는 것도. 근데 만약에 이 정도 면적이라면은 실제 사용한다라고 하면 오피스가 가장 적합한 네, 거거든요. 오피스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은 전 상급지로 봐요. 나쁘지 않은 상급지고 그리고 지금 뭐 2구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2구역이 제일 빠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개발하는 거 마주한다면은 더 좋아지긴 할 텐데 근데 임차나 이런 것들이 좀 맞춰지는 속도가 좀 아쉬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은 다 좋은데 네, 너무 좋죠.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실용적이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좀 그쵸. 많이 고민이 되는 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100억대
그냥 단순하게 딱 보면 너무 좋아요. 100억대 10m 도로 어디 있어요? 이 없어요. 평당 1억 5천 어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막상 딱 놓고 나니까는 뭘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를 정말 이거는 잘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적으로 좀 잘 짜가지고 어떤 임차가 들어오는까지 좀 설계해가지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매수하신 분이 좀 좋은 거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딴 얘기지만 강남까지도 최근에 그 상층부의 에어비앤비 수요가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도 뭐 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도로가 넓고 해서 일부 층을 그렇게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호스텔 용도 변경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호스텔. 왜냐면은 병원이 많으니까. 네. 그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네. 수술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이 맞춰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 그러면 굳이 신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력벽 그냥 두고. 네. 매수하신 분 들으셨죠? 네. 우리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목적으로 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목적으로 하셨을 수도 네. 있죠.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리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때 우리도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들으시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잘 드려볼 테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위에 상부층에다가 약간 호스텔 개념으로 좀 놓고 네. 10m 도로가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를 좀 돌려보자. 그러면은 뭐 2, 3층에다 병원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2층은 지금 병원으로 쓰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원 쓰고 거기 네. 이제 환자들 위해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도 할 수 놓고 있겠네요. 해도 되겠네요. 아예 그냥 네. 그러면 위로 원스톱 올리고 서비스로.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않을 것 괜찮네요.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당 가격이 좋다라고 보고 다들 좋은 매각 사례인 것 같죠? 네. 네. 네,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갈 텐데 고재현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다음은 서울숲 인근에 있는 매각 사례인데요. 네. 95억에서 100억 사이에 매각됐다고 추정되는 사례입니다. 네. 토지 면적은 49.91평,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연면적 114.7평에 해당하는 건물이었습니다. 93년도 건물이어서 네, 일부 리모델링이나 좀 손해는 보셨어야 됐던 매물입니다. 평당 2억 아뜰레길. 아, 최근에 좀 아뜰레길 이야기가 좀 많이 하네요, 사실. 네.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올까요? 저번에 그냥 그 영구장길만 도 사실 아뜰리에 그건 길을 한번 가봐야 될것 슬쩍 지나갔는데 다음에 아뜰리에 길을 한번 짧게라도 좀 갔다 와가지고 리뷰를 좀 해드리는 걸로 꼭 하시죠. 네. 네. 어쨌든 매각 사례를 좀 우리 좀 집중해서 좀 본다면은 95억의 이 가격 어떠세요? 사실 목적은 딱 하나겠죠. 이제 무신사가 투자를 하니 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평당 2억이 싼 금액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지금. 무신사의 파워가 계속 성수동 보면 무신사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사실 무신사도 플랫폼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신사만 보고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표 부지 개발이나 네. 인근에 이제 주상복합들이 다 들어와 네.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는 그런 개발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좀 마음에 들었던 거 한 가지가 딱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건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반듯하게 딱 올라간 거 네.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이 아뜰리에 메인길이죠? 그렇죠. 메인길이에요. 예, 메인길이면 근데 뭐 이미 평당 이 정도 수준의 거래 사례가 또 찍히지 않았습니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성수동을 좀 가봤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외벽에다가 이렇게 로고 플레이나 아니면은 뭐 하겠죠. 현수막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임대료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딱 하기 좋은 건물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전면이 좀 네. 높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상업용 건물은 무조건 수익률이 나와야지만 재값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워낙에 또 임대료가 좀 잘 받는 곳이라 또 임대료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 NI 생각하세요? 사실 현재 수준에는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0에서 50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연면적이 지금 한 114평이니까 네. 1,500에서 4,000 사이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외관 광고까지 생각을 하면 외관 광고 포함해서? 네, 가능한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외관 광고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원래 기존의 아틀리에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임대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무신사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패션 기업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 그렇죠. 패션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여기에 팝업이든 뭐 외벽 광고든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니까 연무장길보다는 단가는 조금 더 낮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현재 평당가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건물을 이제 그냥 단순히 매각사료로만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조금 더 집중해서 어디 걸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냐고 했을 때는 이거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외관의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임대료로만 이 가격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권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따져보고 하자 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좀 아틀리에끼리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거래된 것도 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네. 어쨌든 좀 거래 사례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분위기는 돌고 있구나 계속적으로. 성수동 상권이 너무 커져가고 있어요, 실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현 씨가 또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또 연예인이 매입을 하면은 네. 또 그 주변에 일대 거래가 또 활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옆에 있는 송정동 케이스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전지현 씨가 또 빌딩을 처음 매입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또 여기 일대에 또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 주변 일대가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그 전지현이 뭐 샀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정지현 씨가 샀을 거라 추정되는 추정된다. 자료를 네.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 샀다, 아니 좀 아쉽다 어떤 측면이신가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그러니까 된다. 저희도 세모.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뭐 네. 얘기 나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도 상권이 확장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성수동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솔직히 저도 뭐 예전부터 뭐 성수동 더 뜰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평당 뭐 2억 했을 때 2억 5천 했을 때 뭐 여기가 좋은 투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왔을 때는 이게 성공한 결과였지만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아틀리에길의 이 매각 사례도 만약에 연무장길처럼 변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변화하다가 만다면 실패 사례로 남아 있겠죠. 근데 하나 이제 성수 쪽이랑 연무장길 쪽이랑 차이는 여기는 어쨌든 이종이라는 거 그런 차이는 그래도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염두하고 이종이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개인이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쉽진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고 이 평단가가 무신사에 적어도 뭐라도 알고 사신 게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상권이 좋아지려면은 도산공원의 일종처럼 변화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조금. 그러니까 고급 조금 더 우리 연무장길에 들어오는 브랜드보다 조금 높은 등급의 하이엔드급 등급이 여기 임차를 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주변에 감싸고 있는 배우 세대들이 생각보다 자금력이 좋으신 분들이 꽤 많이 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이 근처에 많이 사시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렇다면 조금 고급대 상권들이 성수동 연무장길에 처음에 디올 들어왔을 때 와 했잖아요. 상징적으로 여기에 샤넬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가겠네요.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많이 가겠네요. 그래서 요 상권이 뜨려면은 그런 브랜딩 되는 우리 고급 좀 생각하는 상권이나 들이 들어온다면은 에르메스나 뭐 이런 데들이 가감하게 여기를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거리 형성이 아예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물론 그런 브랜드들이 어디든 들어가든 거리가 바뀌긴 하겠지만 여기는 배우 세대가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급이고 그리고 주변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볼 수도 있고 한데 다만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메인길도 도로가 좁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상권은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도로가 좀 도로가 조금 10m 정도만 됐었어도 이 상권은 더 갔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도로가 6m에서 4m 사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상권이 이제 좀 널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여유 있는 느낌이 안 들고 맞아요. 조금 좁은 느낌이고 차만 지나가도 좀 답답하고 약간 네, 상권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매각사를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꼭 저희가 추적 관찰하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3개월 뒤쯤에 네. 이런 거 들어왔습니다. 6개월 뒤쯤에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윤광효 팀장님이 매각사례 마지막을 하나 또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네, 다음은 종로구 낙원동에 있었던 매각 사례인데요. 매매가는 37억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토지 면적 23평, 연면적 84평의 건물이고 평당 가격으로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시면 좀 어떠세요? 사실 대지 평수가 너무 작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종로 쪽이다 보니까 건폐 용도들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추정은 되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평당 가격이 한 1억 6천 수준이잖아요. 네. 이게 수익이 좀 나왔나요? 어땠나요? 한 3% 중반 정도 네.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탑골공원 근처에 이제 위치한 건물인데 상권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네요. 네. 여기가 그 꿀공원. 송해길로 유명하죠. 네. 송해길. 네, 그렇죠. 송해길로 유명한 곳이라서 이 길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종로 3가역에서 네. 낙원상가인가요? 네. 그 라인 쪽으로 쭉 그렇죠. 야장이 좀 유명하십니다. 네, 네. 야장으로 그래서 이어지죠. 젊은 세대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강화문 쪽을 주말에 갔다 왔는데 안국역 쪽 현대건설 쪽에 있는 라인이잖아요. 네네. 거기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죠. 한국 쪽이요? 진짜. 네, 정말 많아요. 한번 경복궁 안국 정말 꼭 한번 우리 고객분들이 가보신 새끼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성수동만큼 많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별개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성수동은 건물에 팝업이나 들어오면서 개별적인 컨텐츠가 있는 거고요. 여기 종로 안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경복궁이나 인사동이나 이런 거리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 컨텐츠가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보러 오는 거. 개별적인 요소와 약간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요소가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대두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전통 상권이죠. 네, 전통 상권 중 하나고 방금 이제 예시 들어주셨는데 낮 상권과 밤 상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연무장길과 안국과 경복궁은 조금 더 네. 낮 상권이라고 그렇죠. 보면 네. 여기는 여기 이제 송해길 시작되는 그 야장을 하는 곳은 그렇죠. 이제 좀 밤 상권, 밤 저녁 상권. 상권 맞아요. 예, 가깝지 않나. 근데 낮에 사람 많긴 그쵸. 해요. 익선동도 낮에도- 낮에 사람이 많은데 네. 저녁 일찍 닫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고기 먹다가 네, 야장으로 나오고. 야장으로 네, 이제 네. 2차. 네, 맞아요. 여기 외국인도 사실 많아요. 주변에 호텔이 진짜 많아가지고 네. 네. 탑골공원 자체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않나요? 사실 아니죠. 조금 올드한 네. 네. 가보셨죠, 탑골공원? 네네. 탑골공원 안으로 들어. 안으로는 안 들어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쪽으로만 이렇게 네, 맵. 진짜 바둑 두고 계세요. 그건 진짜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그런 술도 많이 드시고. 네. 불법적인 것도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좀 맞아요.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상권인데도 저는 이 가격이 거래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상권이. 많이 변하고 있죠. 네네. 이게 그냥 개별적 요소로 변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적인 요소로 변하는 거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바둑 두시고 뭐 술 드시고 이런 거를 제가 저번에 기사로 한번 봤는데 그 술 먹는 거 이런 거 금지 제재한다고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미지를 개선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상권의 변화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평당가 1억 6천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네요. 우리가 평당 가격으로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연면적이 이만큼 좀 나오는 게 연면적이 지금 84평이고 이러니까는 거기서 수익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라는 것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권의 변화를 통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줘야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 만큼 그 지가 상승도 동반이 될 텐데. 그렇지. 근데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만한 그런 상승 동력이 과연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떠오르는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약간 좀 유행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소액 뭐 2, 30억대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건들이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많죠. 대로변에 평당가 조금 그렇게 싸지 않은 대부분 1억 넘어가는 그런 평당가에 수익률이 한 3% 이상 정도 나와주면은 거의 다 뭐 거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유행성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는데 지금 네, 한 네. 채 하고서 나머지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네. 상업용으로 넘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쓸 수 있는 뭔가 여력이 크진 않으시니까 네. 대출 뭐 풀로 하셔가지고 네. 그냥 40억대 언더로 30억대 그렇죠.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에서 비트코인이나 금 이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37억짜리 매매사례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은 이게 훨씬 더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안전 마진은 이게 또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하게 이렇게 뭔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런 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런 물건을 매입하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이런 물건을 좀 매입하기에는 평소도 작고 매각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은퇴하시거나 앞으로 이 자금 가지고 뭐 한 10억 정도 내외에서 투자를 하실 물건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매력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대출을 좀 한 30% 40%만 받고 그냥 네. 네. 수익을 좀
본다고 하시면은 남잖아요, 사실은 네. 물건들은 1,400씩 남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로 또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네. 사실 100점짜리 건물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 정도를 만족하면은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멀지 않았고 40억 미만의 그런 볼륨이었고 수익률도 3% 중반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도 깔끔했다. 이 정도의 포인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느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충분하다. 그렇죠.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물건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네. 아까 고지현 팀장님 좀 이야기해 네.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물건들을 중심으로 또 계속적으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객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샀는데 나중에 팔 때 이걸 엑싯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게 팔리고 있고 뭐 어떤 조건만 돼도 팔리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매각 사례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단순히 그냥 매각 사례를 보지 말고 네, 네. 내가 만약 산다면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를 흐름을 좀 따라와 보시면은 내가 살지 말지가 좀 고민되시는 것을 네.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긴 합니다. 또 드는 생각은 네. 요즘에 매각 사례를 보면서 네. 이 가격에 팔렸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드는 건 내가 오히려 트렌드에 좀 뒤쳐져 있나 보다 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의 함정에 내가 빠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격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진짜 그 가치를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숫자의 함정에 그런 빠져서 오히려 그 진짜 올라갈 만한 건물을 내가 선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최근 사례를 보니까 좀 그런 네, 네. 느낌이 좀 들긴 네. 하죠. 저희가 생각보다 좀 높은 가격들이 나오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객분들이 좀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사례를 보면서도 저희가 계속 연구합니다. 단순히 저희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왜 팔렸을까, 임대료가 맞을까, 합당할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올까, 개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호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연구하다 보면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봤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빌딩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그래서 거래가 됐는지를 좀 봤잖아요. 어떠세요? 만약에 현금이 한 20억이 있다. 어떤 걸 투자하시겠어요? 좋은 건물. 윤광희 팀장님은 20억이 있으면요. 네. 아파트 살래요. 아파트. 실물 자산을 투자한다. 네, 아파트 살 겁니다. 저 트리니원 들어가야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큰 자산일수록 실물 자산으로 좀 돈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실물 자산, 큰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잘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안전하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인 돈이 잘 모였을 때 이렇게 아파트든 건물이든 이런 자산으로 좀 잘 넘어올 수 있는 우리 고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